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IMF 구제금융은 없다고 했다. 안녕하세요. 대건남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딥시크 사태로 인해서 미장에 대한 하락 이유를 여러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한 명의 부정론자가 추가되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하락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면 국내에서는 이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가 현금을 뽑아서 사용하는 사람보다 디지털 뱅킹, 즉 핸드폰으로 뱅킹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오히려 이런 사태로 인해서 한국 시장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이런 디지털 뱅크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새로운 위험성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과거의 SVB,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인해서 뱅크런이 일어난 부분을 떠올려 봤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KB, 하나, 신한, 우리은행에 대한 대면 은행 업무보다는 비대면 은행인 K뱅크나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같은 이런 은행들에 대한 점유율이 올라간 것을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5060, 50대, 60대 분들도 이런 인터넷 뱅킹에 대한 편리함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디지털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3개의 인터넷 뱅킹 기업이 있습니다.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이 3기업에 대한 점유율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안타깝지만 디지털 뱅크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국가를 믿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태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거에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에 보면 국가를 믿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인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 입출금 거래에서 인터넷 뱅킹 비중이 무려 84%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용한다는 이야기겠죠. 요즘 10대, 20대들은 지폐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사실 500원이라는 지폐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작년과 같은 기준에서 81%에서 2.5포인트 퍼센트 오른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는 현재 상황에서 인터넷 뱅킹에 대한 점유율은 90%대를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거의 현실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5060 세대가 본격적으로 합류를 하면서 이 점유율은 90% 아니면 95%에 가까운 수치를 낼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디지털화에 따른 온라인에서 단기간으로 자금이 인출되는 현상이 너무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폐를 경험하지 못하는 1020 세대들, 사실 이런 세대들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이런 찌라시로 인한 자금의 이동 속도가 증가하면서 달러나 금이나 가상화폐로 과거와는 다르게 이런 상황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 주위에 물어보면 야, 원화가 더 가치가 있어 보여? 아니면 금이나 달러, 가상화폐가 가치가 있어 보여?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원화에 대한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으로 은행에서 자금이 인출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상대적으로 유동성 체력이 부족한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이런 곳에서 과연 이런 사태를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뱅크런 사태를
2년 사이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겪었는데요. 이 은행의 자산은 305조 원이었습니다. 무려 305조 원 말이죠. 근데 이런 기업마저 48시간 안에 파산을 했다는 게 과연 믿겨지실까요? 단 이틀 만에 예금 자산의 85%가 인출되는 사태가 일어났고, 과연 이 부분을 본다면 카카오뱅크와 K뱅크, 토스뱅크는 과연 안전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IMF 구제금융은 없다고 했다. 우리가 국가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결과가 과거에는 이런 사태로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안타까운 시절이긴 하지만, 과거에 이런 되었던 경험으로 인해서 신뢰성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금감원이 예수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해보면 이런 부분이 소비자들의 신뢰성 부족, 만약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 디지털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막을 수 있냐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어야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한국의 상황은 한국 대통령이 없는 상태고 주도 산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대응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재해서 권한 대행 상태고 주도 산업이 없는 상태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는 물론이고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도, 그러면 예금과 적금 그리고 비트코인을 비교를 해봤을 때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이 기본인 상황이 됐고, 은행의 예금과 적금은 그리고 달러와 비교를 했을 때 달러를 선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적금과 예금과 비트코인을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의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한국의 통화인 원화를 믿지 못하는 인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내 인터넷 뱅크 유동성 자금에 대한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만약에 자금 유출이 본격화된다면 이는 48시간이 아니라 10시간 내에 뭔가 충격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어떤 선동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론자라고 해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디지털 뱅크런 사태를 생각해 본다면, 생각을 해 놓는다면 대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토스뱅크, K뱅크, 카카오뱅크에 대한 유동성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IPO를 추진해서 제대로 되지 않은 K뱅크를 시작으로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실제로 유상증자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의심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1년 동안의 비트코인 흐름을 보면 한국이 원화를 믿지 못하는 것처럼 글로벌 증시가 달러보다는 비트코인이 낫다라고 하는 심리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사태로 인해서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자고 할 겁니다. 하지만 신뢰성은 이미 바닥이라는 점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과거 여러 사태를 비추어 봤을 때 정부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뱅크런 사태, IMF 구제금융으로부터 국가 부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고위 관계자들은 말이죠.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우리 경제는 튼튼한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뭔가 터질 위험한 상황도 아닙니다. 하지만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은 맞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하고, 만약에 야 금이 최고야, 원화가 최고야, 주식이 최고야, 비트코인이 최고야, 딱 한쪽이 최고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뒤통수를 후려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라는 부분을 본다면 그 최고라고 하는 한쪽의 분야를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바구니를 한 곳에 담지 말고 국장, 그리고 미장, 가상자산, 달러, 금 이런 부분들을 분산을 해서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쏠림 현상이 너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잘 분산을 해 놓는다면 만약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방어를 잘 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월 24일 금요일 일정은 아마도 딥시크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이 나타날 거지만 시장에 일어났던 방산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는 꽤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일정 중에서 방산에 대한 일정이 꽤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종전회담에 대한 기대, 그리고 실적 발표는 2차 전지는 최대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미국의 12월 기존주택 판매 지수 발표가 25일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보면서 내일 시장을 지켜보면서 매매보다는 내일은 조금 지켜보는 방향성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